네, 오늘은 추세 에너지 5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승의 각도가 눕는다고 해서 무조건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항값에 대한 상대적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한데 아주 강한 저항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상승각이 싹 눕고 굽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죠. 화살표 부분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각도가 이렇게 굽고 있죠. 눕고 있죠. 하지만 그 누운 지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립으로 선 들뜬 양봉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우 저항이 강한 곳인데 그걸 좀 분석해 봅니다. 우선 3개 이상의 파동이 완성된 파동을 가지고 있죠. 완성된 파동이라면 그 직전 고점에서는 반드시 증폭된 저항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고점에서 병립으로 섰는데 그게 양봉이죠. 이렇게 되면 특급 저항이에요. 이렇게 강한 저항이라면 살짝 각도가 눕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육진수시랑 싸웠는데 코뼈만 딱 부러졌어요. 굉장히 잘 싸운 거죠. 그래서 차트 공부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무조건 추세 각도가 누우면 하락 조짐이야 이렇게 딸딸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관찰할 때는 상대적인 강쇠를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저항값에 대한 반응을 보시란 얘기입니다. 매우 강한 저항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추세각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전개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선 저항이 없는 곳에서 추세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몇 개의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추세각이 무너지지 않죠.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가 아무런 다른 에너지의 개입 없이 정상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이라면 또한 머리 위에 저항값을 가진 에너지 라인에 간섭이 없다면 각도가 기울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조정은 뭐라고요?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각도가 변하거나 혹은 매우 위중한 저항값이 간섭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추세각이 급격히 무너진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노란색 구간을 보셨다면 조만간 무서운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 미리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 자,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추세각은 어떻다고요? 결국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와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의 대립의 결과치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각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직전 파동과 비슷한 수준의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벌였단 말이고 월등하게 누웠다, 굽어졌다라는 것은 자, 벌써 보이지 않는 매도세가 월등하게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이 크지 않은 곳에서 주추세선의 각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눕고 있다, 굽고 있다라면 주가는 급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의 예처럼 아까 그 차트의 예처럼 완벽하게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높이가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잊지 먹고 산진, 일목산인의 대등 수치 개념입니다. 주가가 직전 파동에서 상승에 소요된 봉의 개수가 다 지나갈 때까지도 주가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승을 가로막는 에너지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봐도 좋다는 거예요. 물론 저항값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말이죠. 자,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상 파동에서는 고점까지 도달하는데 왼쪽이요. 소요된 봉의 개수가 겨우 6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파동은요. 그의 2배, 12개가 지나가도록 주가는 직전 고점의 절반도 못 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6개가 지나도록 전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뭔가 보이지 않는 저항 에너지가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느끼고 잔뜩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으로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거래량의 상승과 함께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 모습만 보고 향후 전개될 방향을 좀 먼저 예측해 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차트를 보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로도 한참을 하락을 했는데 어때요? 여전히 추세 상승각이 눕고 있죠.
원, 투 이렇게 보면 눕고 있죠. 반등의 에너지를 가진 추세 각도가 그 직전의 각도에 비해서 호전되지 않고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추세선을 그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첩보면 아셔야 돼요.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낙폭과대 이런 말을 붙이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차트의 균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건 매도세가 월등해, 이건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이 나왔죠. 자, 분명 차트는 화살표 구간에서 전저점을 깨고 있어요. 파란색. 하지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잘 보십시오. 하락의 주추세 각이 이렇게 눕고 있죠. 반대로 완만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아직은 반등의 추세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르는 추세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매수세가 비로소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상승 각도마다 변화가 맨 오른쪽 빨간색을 보세요. 상승 각도마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직전 각도에 비해서 아주 뾰족해졌어요. 현저하게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는 비로소 이 종목은 상승 반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역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상승 각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각도의 변화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